대림그룹 본관 17층 회의실. 이건 말도 안 돼.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부장 한 명이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가득합니다. 119. 빨리 119 불러요. 회의실 안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의자 하나가 뒤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계십니다. 대림그룹 김태산 회장, 75.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임원들은 모두 벽 쪽으로 물러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28살 입사 석 달 된 신입사원 박준혁이 회의실 안으로 달려들어옵니다. 그는 주저없이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재킷을 벗어던지고 회장의 넥타이를 풉니다. 뭐 하는 거야? 전무 한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회장님 몸에 함부로 손 떼면 어떡해.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회장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한가운데에 두 손을 포갭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2번. 다시 30번. 그만둬. 지금 책임질 수 있어. 상무 한 명이 소리치지만 준혁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습니다. 2분, 3분, 그리고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눈꺼풀이 떨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준혁이 외칩니다.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장이 들것에 실려나가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저놈 제정신인가? 회장님 갈비뼈 부러뜨린 거 아니야? 나중에 책임 누가 지려고. 준혁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회장의 넥타이를 집어듭니다. 검은색 실크, 가장자리가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그날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사람이 3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둘러싼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숨겨진 과거를 깨우고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게 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준혁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 하나, 젓가락 하나, 반찬은 없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저 많은 창문 뒤에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요. 준혁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한 통. 준혁아, 밥은 먹었니? 엄마는 오늘도 김치 20포기 담갔다. 허리가 좀 아프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말엔 꼭 쉬어라. 준혁은 답장을 씁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저도 괜찮아요. 이번 주 주말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몸 조심하세요. 거짓말입니다. 회사 일은 없습니다. 그저 왕복 KTX 표값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는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냄비를 씻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준혁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지하철 노선도,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한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림그룹 입사는 꿈 같았습니다. 면접 마지막 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준혁은 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대림그룹 본관 12층 기획실 입사 첫날, 석 달 전. 준혁은 새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한 대, 전화기 한 대, 그리고 이름표 하나. 박준혁 대리. 신입사원인데 대리라니. 요즘엔 그렇게 부른답니다. 야, 신입.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나 최민수 과장. 앞으로 내 직속 상사야. 안녕하십니까? 준혁은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 근데 너 부산 사람이지? 네, 그렇습니다. 말투 좀 고쳐. 여기선 씁니다. 이런 거 잘 안 써. 그냥 내 얘 이렇게 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최민수는 피식 웃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해.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입사 2달 차. 준혁은 점점 일에 익숙해집니다.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커피 심부름, 택배 정리.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퇴근은 가장 늦게 합니다. 어느 날 한석균 전무가 기획실에 들어섭니다. 박준혁 대리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납니다. 자네, 다음 주 수요일 회의 준비 맡아봐. 회장님 참석하시는 회의야. 실수 없이 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석규는 준혁의 얼굴을 잠깐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산 출신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석균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그랬군. 고생 많았겠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한석균은 나가고 준혁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최민수 과장이 다가옵니다. 야, 너 운 좋다. 전무님이 직접 일 맡기는 거 처음이야. 정말요? 응. 근데 조심해. 회장님 회의는 까다로워.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잘릴 수도 있어. 준혁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은 일주일 내내 회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PPT 100장, 그래프, 표, 사진, 수치 하나하나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밤 11시 사무실엔 준혁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아직도 회사야?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저 튼튼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또 거짓말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끊을게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전화를 끊고 준혁은 다시 모니터를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17층 회의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한석균 전무, 김도윤 상무, 이정훈 부장, 최태식 이사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노트북을 켜고 빔 프로젝터를 점검합니다. 박 대리, 한석균이 부릅니다. 네. 자료 확인 다 했나? 네, 3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실수 없기를. 그때 문이 다시 열립니다. 김태산 회장이 들어섭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앉으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준혁은 PPT를 넘기며 긴장합니다. 1장, 2장, 3장. 잠깐. 회장이 손을 듭니다. 이 수치 맞나? 네, 회장님. 지난 분기 대비 8% 상승입니다. 8%라 적군.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더 올릴 방법은 없나? 한석균이 답합니다.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핑계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핑계 말고 방법을 찾아. 그게 자네들 일이야. 알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준혁은 PPT를 넘기고 자료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 회장이 갑자기 이마를 짚습니다. 회장님? 한석균이 놀라 일어섭니다. 괜찮아. 좀 어지럽네.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계속하지. 하지만 회장의 안색은 점점 나빠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2분.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부를 뿐입니다. 이거 큰일이네. 어떡하지? 그들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뒤에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준혁은 3초 만에 결정합니다. 그는 회의실 안으로 달려들어가 회장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켜주세요. 뭐야 너. 한석균이 소리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어떡해.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재킷 단추를 풉니다. 호흡을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맥박을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준혁은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 2, 3.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다시 30번. 그만둬. 책임질 수 있어. 이정훈 부장이 소리칩니다. 나중에 회장님 갈비뼈 부러지면 누가 책임져. 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압박합니다. 1분, 2분, 3분. 그의 팔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땀이 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그리고 4분째.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회장님. 준혁이 외칩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호흡이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어옵니다. 비켜주세요. 그들은 회장을 들것에 싣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재빨리 나갑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릅니다.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내려다봅니다. 저놈 미쳤나? 회장님 몸에 함부로 손댔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한석균이 다가옵니다. 박 대리. 네. 일단 집에 가봐. 오늘은 여기까지. 회장님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신경 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회장의 넥타이를 집어듭니다. 검은색 실크, 가장자리가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이거 드릴까요? 아, 그냥 버려. 어차피 찢어진 거 아니야? 네. 준혁은 넥타이를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회사를 나갑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준혁은 걸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건가? 준혁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대림그룹 회장이 쓰러졌대. 너 그 회사 다니잖아. 괜찮니? 준혁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 네, 저 멀쩡해요. 그래, 다행이다. 너무 놀랐네. 뉴스에서 난리더라. 엄마, 저 좀 피곤해서요. 먼저 끊을게요. 그래,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합니다. 대림그룹 김태산 회장 심정지 신입사원 심폐소생술로 구해. 기사가 떴습니다. 댓글란에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와, 신입사원 대단하다. 근데 함부로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요즘 회사들 책임 묻기 바쁘던데. 준혁은 핸드폰을 끕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구한 것뿐인데. 준혁은 평소처럼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메일함을 확인합니다. 새 메일 한 통. 발신 인사팀 한석균. 제목 출근 정지 안내. 박준혁 대리 어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출근을 정지하며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립니다. 출근 정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 대리. 돌아보니 최민수 과장이 서 있습니다. 과장님, 들었어. 출근 정지래? 네. 최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뭘 했어. 회장님 회의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사람을 구한 것뿐인데요. 그게 문제야. 내가 구한 건 맞는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갈비뼈 부러지거나 후유증 생기거나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잖아. 넌 신입이니까 몰랐겠지만 회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곳이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집에 가 있어. 연락 오면 그때 다시 와. 네. 준혁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김태산 회장은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김도훈 부회장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살았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랍니다. 그 신입사원이 구해줬다지? 네. 박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데려와봐. 지금요? 응.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멍하니 TV를 봅니다. 뉴스에선 여전히 대림그룹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장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박준혁 대리님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림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대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지금 저를요? 네. 오늘 오후 4시
중앙병원 VIP 병동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거울을 봅니다. 회장님이 나를 부르다니. 그는 재빨리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고 집을 나갑니다. 준혁은 병실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병실, 고급 침대, 소파, TV, 창밖으론 서울 전경이 보입니다. 김태산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회장님, 박준혁입니다. 오, 왔군. 앉아요. 준혁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회장은 그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네가 날 살렸지?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회장은 피식 웃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특히 회사에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과찬이십니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네 부산 출신이라지?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랬군. 언제? 15년 전입니다. 산업재해였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조선소 하청업체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었겠네. 괜찮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나? 네. 인사팀에서 자네를 출근 정지시켰다지? 그건 내가 해결하지. 대신 내 옆에서 일해봐. 준혁은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옆에서요? 응. 비서실로 오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저는 아직 신입인데요. 상관없어. 내가 결정하면 돼. 준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날 살렸는데. 회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뭐였나? 박정우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박정우? 네. 혹시 아십니까? 회장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돌아가 봐. 내일부터 비서실로 출근하게.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인사하고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은 혼자 남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박정우 설마. 이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뒤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옵니다. 대림그룹 김태산 회장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회장을 구한 신입사원에게 특별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대림그룹. 그녀는 TV를 바라봅니다. 화면엔 김태산 회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저 사람. 순자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냅니다. 겉면에는 대림건설 1995년 7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냅니다. 합의서.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 박정우는 1995년 7월 12일 발생한 현장 사고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당신이 구한 그 아이가 설마 회장의 아들이었던 건가? 1995년 7월 대림건설 본관 건설 현장. 붉은 석양. 건설 현장은 분주합니다. 인부들이 자재를 옮기고
용접 소리가 요란합니다. 박정우는 헬멧을 쓰고 비계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키 173cm, 45. 손이 크고 얼굴엔 땀이 흐릅니다. 아저씨, 아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다보니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여긴 위험해요. 나가세요. 정우가 소리칩니다. 저희 아버지 계세요? 누구 아버진데? 김태산 회장님이요. 정우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회장님 아들? 그때였습니다. 비계가 흔들립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칩니다. 비계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쇠파이프들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소녀는 그 밑에 서 있습니다. 정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비계에서 뛰어내립니다. 2층 높이. 그는 소년을 밀어내고 자신이 쇠파이프에 맞습니다. 콰당. 정우는 바닥에 쓰러지고 쇠파이프가 그의 다리를 덮칩니다. 으악! 아저씨! 소년이 달려옵니다. 주변 인부들이 몰려듭니다. 119 불러. 빨리. 정우는 정신을 잃기 직전 소년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하지만 무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정우는 눈을 감습니다. 정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순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대요. 인대만 다쳤다고. 그래, 다행이군.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박정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림건설 법무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하시면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위로금이요? 네. 500만 원입니다. 순자가 깜짝 놀랍니다. 500만 원이요? 네. 대신 이 일에 대해선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회장님, 아드님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펜을 들고 서명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건네고 나갑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현금 500만 원. 여보, 이 돈이면 준혁이 학원비 낼 수 있어요. 그래. 정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무사할까? 현재 부산영도 반찬가게. 순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회장님 구했다며? 네, 그런데요. 그 회장님이 대림그룹 김태산 회장 맞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엄마, 아니다. 그냥 뉴스에서 봐서. 그러세요? 준혁아, 조심해라.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조심해.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먼저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그 집안 사람을 구했네요. 이게 인연인가 봅니다. 준혁은 비서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새 명찰 비서실 박준혁. 옆에는 선배 비서 김유진 35세 여의 앉아 있습니다. 준혁 씨, 여기 업무 매뉴얼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스케줄은 매일 아침 8시에 체크해야 해요. 오늘 회장님은 오전 10시에 이사회 참석하시고 오후엔 병원 재검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회장님이 준혁 씨 칭찬 많이 하셨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태산 회장이 나옵니다. 준혁 씨, 잠깐 들어와 봐요. 네. 준혁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앉아요. 네. 준혁은 소파에 앉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봅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박정우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혹시 1995년에 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 있나? 준혁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이걸 봐요. 준혁은 파일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1995년 7월 12일 본관 건설 현장 비계 붕괴 사고 부상자 박정우. 준혁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자네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구했어요. 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날 내 차남 민준이가 현장에 왔었어요. 그리고 비계가 무너졌지. 자네 아버지가 민준이를 밀어내고 대신 다쳤어요. 준혁은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 아드님을. 그래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민준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난 그동안 몰랐어요.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 그런데 자네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 그래서 오래된 파일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찾았지. 준혁은 보고서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자네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난 그분께 제대로 된 감사도 못했어요. 그저 돈 몇 푼 주고 입 막았지. 회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요. 난 내 아들만 생각하고 자네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은 잠시 침묵합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준혁 씨, 내가 자네한테 빚진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자네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구한 것, 또 하나는 자네가 날 구한 것. 저는 그저. 아니에요. 자넨 우리 집안의 은인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내 옆에 있어줘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버지가 회장님 아들을 구했다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대리. 돌아보니 한석균 전무가 서 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과 무슨 이야기 했나? 그냥 업무 관련해서요. 한석균은 준혁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네 조심하게. 네. 회장님 곁엔 위험한 게 많아. 특히 요즘엔.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한석규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준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의미지? 같은 시각 김도훈 부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회장님께서 박준혁 대리를 비서실로 발령하셨습니다. 도훈의 손이 멈춥니다. 박준혁? 네. 회장님을 구한 그 신입사원입니다.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 신상 자료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는 파일을 건넵니다. 도훈은 파일을 펼칩니다. 박준혁, 28세, 부산 출신 아버지 박정우. 도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정우? 네. 15년 전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도훈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냅니다. 1995년 사고 보고서. 박정우 설마.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나가봐. 네. 비서가 나가고 도우는 혼자 남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날의 그 사람이. 육막. 준혁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합니다. 회장 스케줄 관리, 문서 정리, 회의록 작성. 그는 늘 30분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유진 비서가 말합니다. 준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괜찮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하하, 그래도 쉴 땐 쉬어야죠.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준혁을 부릅니다. 준혁 씨, 이 서류 좀 봐요. 네. 준혁은 서류를 받습니다. 1995년 건설 현장 사고 관련 서류. 그 안에는 당시 합의서, 보고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박정우가 보입니다. 이게 자네 아버지 사진이에요. 준혁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헬멧을 쓰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웃고 계셨구나. 자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회장이 말합니다. 난 그분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네한테 묻고 싶어요. 내가 뭘 해드리면 좋겠나요? 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은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자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꼭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부회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박준혁이란 놈,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걸음을 멈춥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발령하신 건데.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저놈을 너무 신뢰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뭔가 꼬투리 잡히면 그때 처리하지. 준혁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회장님이 날 왜?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부회장님이 날 경계하고 있어.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니? 네, 괜찮아요. 혹시 이상한 일 없어? 이상한 일이요?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니다. 그냥 조심하라고. 큰 회사일수록 복잡한 법이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엄마도 뭔가 알고 계신 걸까? 준혁이 출근하는데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발신인 없음. 준혁은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있습니다. 사진은 1995년 교통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부서진 차, 피가 묻은 도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준혁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그때 유진이 다가옵니다. 준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은 봉투를 서랍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립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거지? 그리고 이 사진은 뭐지? 회장이 준혁을 부릅니다. 준혁 씨, 오늘 저녁 이사회가 있어요.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봐요. 회장은 서류를 건넵니다. 1995년 7월 사고 이후 처리네요. 준혁은 서류를 봅니다. 그 안에는 합의금 지급 내역, 병원비, 그리고 사고 은폐 지시서. 준혁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뭡니까?
당시 누군가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누가 그런 짓을?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받은 봉투를 떠올립니다. 설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상석에 앉고 김도훈 부회장이 그 옆에 앉습니다. 한석균 전무, 이정훈 부장, 최태식 이사도 자리에 있습니다. 준혁은 뒤쪽에 서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순조롭습니다.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1995년 사고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당시 누가 사고 은폐를 지시했습니까? 침묵.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전히 침묵. 그때 김도훈 부회장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다시 꺼낼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도훈아, 넌 뭔가 알고 있나?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막으려고 하나? 막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회장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도훈아, 넌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언젠가 말해줘. 내가 기다리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임원들이 일어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준혁은 회의록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부회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30년 전 사고와 관련되어 있어. 준혁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회장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회장실 문을 엽니다. 회장님 책상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서랍을 엽니다.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1995년 사고 보고서, 합의서, 병원 기록, 그리고 맨 아래 낡은 봉투 하나. 준혁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95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젊은 김도훈의 모습이 보입니다. 준혁은 숨이 막힙니다. 부회장님이 그날 현장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건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석균 전무가 서 있습니다. 전무님, 남의 책상을 함부로 뒤지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냥, 자네 지금 위험한 건 만지고 있어. 한석균은 다가와 사진을 빼앗습니다. 이건 자네가 볼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뭡니까? 부회장님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가요? 한석균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알고 싶나? 네. 그럼 따라와. 한석균은 준혁을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갑니다. 차 안에 앉습니다. 들어. 한석균은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30년 전 김민준 도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은 아무도 몰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석균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던 사람은 부회장님이었어.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부회장님이요? 응. 당시 20살 대학생이었지.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 그리고 민준 도련님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어. 그럼
부회장님은 살았고 민준 도련님은 돌아가셨지. 준혁은 말을 잃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셔. 난 그날 밤 현장을 정리했어. 부회장님 명령으로. 왜 그런 짓을?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만약 부회장님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대림그룹은 끝이야. 한석규는 담배를 비벼 끕니다. 난 그 대가로 승진했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알아. 하지만 세상엔 잘못된 일이 많아. 그리고 그걸 덮고 사는 사람도 많고. 준혁은 주먹을 쥡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네가? 네. 한석규는 준혁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네 각오는 돼 있나? 무슨 각오요? 진실을 밝히면 자넨 이 회사에 못 있어. 부회장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상관없습니다. 정말? 네. 전 거짓 위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한석규는 피식 웃습니다. 젊은이답군.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지. 정말요? 응. 난 이제 늙었어.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준혁과 한석규는 회장 자택을 찾아갑니다. 넓은 저택. 집사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실로 안내받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준혁 씨, 석균이. 무슨 일인가?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사진, 사고보고서, 그리고 한석균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30년 전 민준 도련님 사고의 진실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습니다. 도훈이가 차를 몰았다고? 네. 그리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깁니다. 이게 사실인가, 석균이? 한석균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습니다. 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동생을 죽였단 말인가? 회장님,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회장님, 나가. 준혁과 한석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거실엔 회장 혼자 남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같은 날 오후, 김도훈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네. 지금 당장 오시래요. 도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알겠네. 그는 재킷을 입고 회장실로 향합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도훈아, 앉아라. 도훈은 소파에 앉습니다. 회장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30년 전 민준이 사고 때 차를 몰던 게 너였나?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대답해라. 네. 회장은 비틀거립니다. 아버지. 도훈이 달려가 부축합니다.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손대지 마. 아버지. 넌 왜 그 사실을 숨겼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동생이 죽었어. 내 손에. 도훈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 되나? 회장은 책상을 내리칩니다.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아버지, 나가. 도훈은 천천히 일어나 회장실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임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김태산 회장이 상석에 앉고 임원들이 양쪽에 앉습니다. 김도훈 부회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합니다. 김도훈 부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적임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혁 비서를 이사로 승진시킵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파격? 저 친구는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혔어요. 그 정도 자격은 충분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사 나를 이사로? 유진이 다가옵니다. 준혁 씨, 축하해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회장이 나옵니다. 준혁 씨, 잠깐 나와봐요. 네. 회장과 준혁은 옥상 정원에 섭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넨 나한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목숨을 구해줬고 진실을 밝혀줬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옳은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지.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섭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자네 아버지 말이야.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내 아들을 구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난 그분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지금 저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말인데, 회장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께 전해드려요. 이게 뭡니까? 장학금이에요. 자네 아버지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재단.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겁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회장님, 자네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갑니다. 가게 문을 엽니다. 엄마, 준혁아. 순자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요. 둘은 가게 안쪽 식탁에 앉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회장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건 그 첫 기금이에요. 순자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수표와와 이계속 함께 편지가 있습니다. 박정우 선생님께 비록 늦었지만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듯 저도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산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준혁아. 같은 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민준아.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진실을 밝히는데 30년이 걸렸어. 그때 문이 노크됩니다. 들어오세요. 김도훈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왔나? 도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평생 지고 갈 죄입니다. 회장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훈아,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려 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민준이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도훈아. 네. 난 여전히 널 내 아들로 생각한다. 미워하지만 사랑한다.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이제 가봐. 그리고 제대로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도훈은 일어나 나갑니다. 회장은 다시 민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준아, 이제 편히 쉬어라. 6개월 후, 벚꽃이 만발합니다. 준혁은 정장을 입고 본관 앞에 섭니다. 이제 그는 이사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혁 이사님,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습니다. 유진 씨, 오늘 회의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둘은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준혁은 로비를 지나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김태산 회장입니다. 준혁 씨, 오늘 회의 잘 부탁해요. 네, 회장님. 회장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이후 대림그룹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는 회사, 더 이상 약자를 짓밟지 않는 회사. 박준혁은 이사로서 산업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정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김태산 회장은 2년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장학재단 이사장이 되어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김도훈은 회사를 떠나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한석규는 퇴직 후 자서전을 썼습니다. 침묵의 대가.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순자는 부산에서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젠 허리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고용한 직원들이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준혁은,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아버지 사진에 인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인생은 때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보이지 않는 실들이 엮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 년 뒤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실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